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재 1회차, 2회차 오늘 시험 봤잖아. 1회 바로 보시죠. 네, 없으신 분들은 뭐 시험지 있죠? 시험지. 그 다음에 교재. 그래서 오늘 1, 2회 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 이건 뭐 오리엔테이션이고 특별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시험 보고 해설하고. 너무 간단하잖아. 그리고 일단 이 시간에는 8회차분을 끝낼 거예요. 됐죠? 한 번만 할 때마다 답답해. 그래서 1, 2회. 됐죠? 그래서 1, 2회, 그 다음에 3, 4회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다 푸셨으니까 바로 그냥 해설 강의 들어갈게요. 네? 나 좀 봐줘. 나 아무도 안 봐. 신발 채점하느라고 난리 났어. 채점하는데 시끄럽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끄럽게 해서 죄송한데. 자, 그럼 기다릴까? 그럼 시간 가. 그럼 빨리 합시다. 네. 자,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해서 이렇게 앞으로 두 회분 해설하는데 오늘은 뭐 앞에 좀 몇 분 말하느라고 몇 분 시간 갔는데 다음 주부터는 7시 되면 그냥 땡하면 바로 딱 시작할 거야, 시험. 됐죠? 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똑같이 15분 볼게요. 1분 더 뺄까? 1분 더 빼봐? 뒷사람 보고 얘기해. 자, 그래서, 자, 알겠습니다. 한 빼볼게, 그러면. 29분 한번 해봅시다. 그럼 1분, 14분 30초씩 가는 거야. 다음번엔 29분. 좋아. 자, 그리고 바로 해설은, 끝나고 나서 해설은 2개 합쳐서 1시간을 넘지 않게 할게요. 됐죠? 네, 그래서 띄우는 것도 자제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가장 정답률이 떨어지는 거 조금 제가 설명이 필요한 것만 띄워서 설명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1회는요. 실제 시험 봤을 때 60점 정도가 나왔던 시험지예요. 그러면 이 시험지는 그렇게 아주 쉬웠던 건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약간은 까다로웠던 쪽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평균 30%가 그러면 80점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웠던 거 맞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 이제 실질적 경쟁의 의미라 그랬죠? 좀 소위 말해서 한국사 조금 공부하신 분이야. 되죠? 자, 갑니다. 자, 문제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1번. 자, 가에 들어가는 걸로 오는 것인데, 이건 이제 정답률 한 59% 나왔던 문제예요. 59% 나왔던 거고, 거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뭐야? 지금 이 내용 보니까 뭐예요? 지산동고분 나왔으니까, 지산동고분이면 뭐야? 대가야잖아, 대가야. 그 대가야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자, 남제와 통교하고 백제신라와 대등하게 세력을 다투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표현이 교과서 표현이에요. 8점 교과서. 이거 천재 교과서 표현인데 근데 이거 나왔어. 그러니까 요 내용을 사료로 해서 남제 사실은 가야가 사신본했던 거 있잖아. 이거 이제 2020년에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많이 틀렸던 문제는 아닌데 그 문제를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남제가 나오니까 백제 아니야? 그리고 백제 건드리셨던 분들이 다 틀렸던 문제. 됐죠? 2020년. 자, 고기와 유사한 문제예요. 그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은 금강가야, 3번은 신라, 4번은 백제네. 그지? 자, 그다음에 2번 갑니다. 자, 미추친 가나에 대한 거. 이거 정답률 73% 나온 문제야.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대가 나 여진을 정벌한 것은 선왕이 남기신 뜻과 나의 뜻을 따른 거야. 그래서 이번에 죽여버리려다가 봐준다. 그러면서 근데 실제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지금 윤관이 동북구성을 얻잖아요. 여진적 근거지를 토벌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윤관이 좀 잘 나갔었기 때문에 실제로 윤관이 견제도 많이 받아요. 여기저기서 사실은 공격도 많이 받고. 그래서 동북구성을 여진한테 돌려주잖아. 근데 그 돌려주는 게 실제로는 국내적 이유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여진이 그 지역을 계속 공격하고 그러니까 방어가 어렵고 차라리 이게 원래 이제 연족들이 머무는 땅인데 그냥 주고 그 다음에 조공 잘 받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이런 명분론, 대외적인 명분론도 있었지만 대내적으로는 사실은 윤관에 대한 견제 세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세운 공을 사실은 시기하는 사람들, 그걸 허물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인정받는 순간 사실은 고려 정계 내에서 윤관의 입김이 계속 세지니까. 됐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예종 때 1년 만에 동북구석을 반환하기도 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가는 뭐가 되는 거야? 윤관. 나는 뭐야? 나는 뭐 이미 여진이라고 돼 있고. 자, 그러면 선왕은 누구겠어? 선왕은?
그렇지. 예종의 아버지인 숙종이겠죠. 그쵸? 그리고 숙종 예종. 그렇게 들어가는 문제야.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정답이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 잘 했는데 사실 거기 사료에는 조금씩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문제는요. 제가 A자료에서 가지고 온 거야. 됐죠? 네, 그래서 출제자들이 좀 본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그 A자료 있잖아. 그 A자료에서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문장들이 조금 낯설게 보일 수 있어. 되죠? 자, 해볼게요. 그러니까 가는 다 즉위 이후에, 됐죠? 윤가는 그러니까 예종 즉위 이후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란과 송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즉위의 정당성을 알리기도 했다. 맞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래서 숙종 즉위하고 나면, 그러니까 숙종이죠, 숙종. 숙종 즉위하고 나면 왜 숙종이 즉위하면 이렇게 자꾸 뭔가 정당성을 알리고 왜 이러는지 알겠지? 예, 뭐 세조나 똑같잖아요. 왕 될 사람 아니잖아. 맞지? 그런데 자신의 어린 8살의 조카였던 헌종을 몰아내고 왕이 오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숙종은 문종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문종의 첫째 아들이 순종인데, 그러니까 순종이 12대 국왕이야. 12대. 됐죠? 그러니까 문종이 11대 국왕이잖아. 근데 순종은 바로 죽어요. 왕 되자마자. 됐죠? 그해 바로 죽고요. 그래서 둘째가 왕이 올라. 이 사람이 선종이야. 선종. 이 사람이 13대 국왕인데, 근데 선종은 뭐 그냥 정상적으로 정치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종은 갑자기 죽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선종이 갑자기 죽으면서 그의 어린 아들 8살에 헌종이 왕이 오르게 돼요. 됐죠? 그래서 이 헌종이 14대 국왕이야. 됐죠? 그러니까 몇 대는 몰라도 되는데 순서 말하려고 얘기하는 거야. 되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 꼬라지를 못 보는 바로 밑에 무서운 삼촌이 있잖아. 됐죠? 그래서 그 무서운 삼촌이 바로 숙종이죠, 숙종. 그래서 조카를 몰아내고 조카에게 양위 받는 형식으로 해서 왕위에 오른 15대 국왕이 숙종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숙종의 직위는 정상적이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윤관이 중국까지 가서 뭐 직위의 정당성이나 여러 가지 뭐 고려 상황이 이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왕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앞에 자신의 그러니까 브라더들보다 오히려 왕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 넷째 아들이 누구야?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지. 됐죠? 네, 그래서 의천이 가장 영향력 있게 활용하는 시기가 바로 숙종 때예요. 숙종. 되죠? 네. 그리고 의천이 일단 숙종 때 좀 힘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숙종은 여기의 왕들이랑 조금 다른 게 있어. 여기 왕들이랑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듣고 끝. 이거 마지막 파이널이라서 뭐 이렇게 얘기 확대시키는 거 아니야. 알겠죠? 듣고 끝.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11대 국왕, 그러니까 문종 때 이자연이 등장하고 나면 이후에 향후 거의 80년 정도는 그러니까 경원이 씨들이 고려를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가문이라고 말하잖아.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게 교과서 표현이야.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중간에 사실은 경원이 씨가 힘을 그래도 조금 좀 잘 못 쓰는 시기에 견제를 많이 받았던 시기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 숙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고려 왕들의 가계도, 요 시기에 보면 그 이자겸에 나는 설명하면서 보통 교과서들이 그 왕들의 가계도를 막 보여줘. 그러면 왕후 있잖아, 왕후. 왕후가 그러니까 무조건 다 경원이 씨야. 경원이 씨. 근데 경원이 씨 왕이 아닌 사람이, 왕후가 아닌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그게 숙종이야. 됐죠? 그래서 숙종은 반대로 경원이 씨 세력들을 많이 견제해요. 그리고 형을 도와서 그 경원이 씨 문불귀족과 가장 많이 싸웠던 게 의천이야. 그래서 여러분 대국사 의천은 그냥 승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문불귀족들이랑 엄청나게 싸웠던 사람이야. 특히 경원이 씨들을 중심한 문불귀족들이 밀었던 게 법상종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계에서는 법상종과 그다음에 왕실이 미는 화엄종. 우리가 보통 의천은 뭐라 그러냐면 화엄종이라 그러잖아. 교종계 승려 아니야. 그다음에 나중에 선종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또 뭘 갖고 와요? 해동 천태종을 가지고 오잖아. 맞죠? 근데 원래는 의천이 근거지가 이 사람이 원래 흥왕사의 주지잖아요. 흥왕사의 주지. 맞지? 그래서 초기에 보면 숙종이 의천을 많이 밀어요. 그래서 의천이 법상종이랑 싸우다가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 쫓겨나기도 합니다. 이때 의천이 완전히 불교계에서 정말 제거당할 뻔하기도 해요. 그래서 강원도인가 어디까지 막 쫓겨나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컴백을 해서
다시 이제 법상종이랑 싸워서 세력들을 누르고 그래서 그런 사실은 이 경은이 시대를 중심으로 한 문물귀족과의 사실은 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숙종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종이야. 예종. 근데 예종 때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밸런스가 맞았던 거야. 그래서 이때 이 숙종이 키웠던 사실은 그 친위 세력들, 그 친위 세력을 뭐라 그러냐면 보통 교과서에서 측근 세력이라고 표현해요. 측근 세력.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통 집안이 한미한 가문들이 많았어.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이 측근 세력까지는 기출문제 나왔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신에 특징이 뭐냐면 이런 식의 뭐 지방의 한미한 가문의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 특히 고려시대로 오면 여러분 무조건 신진사대부라 그러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신진사대부는 한참 더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는 원래 또 향리 출신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신집권 기후에 이제 중앙정기로 진출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 시기는 뭐라 그러냐면 측근 세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종 때는 아버지 숙종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래도 예종 때 보면 밸런스를 좀 잡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러 뭐 문벌귀족들도 또 있고 서로 또 견제도 좀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예종의 장인이 이자겸이었지만 실제로 이자겸이 예종 때는 크게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숙종 때부터 이제 측근 세력도 좀 키우면서 밸런스를 좀 잡아놓은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는 게 예종이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자를 전격적으로 그 다음 왕으로 앉히면서 그러니까 그의 손자 14살의 구 그러니까 왕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위에 앉히면서 자신의 손자를 권력의 전면에 나서는 게 이자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향후에 이자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숙종 때부터 있었던 국왕의 측근 세력들, 그 측근 세력들을 다 제거하면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야. 됐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종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인종이 왕이 오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이 제거되는데 인종 때도 측근 세력이 조금 남아 있거든. 이자겸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그래서 이제 이대로는 되겠냐, 이제 이런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좀 반발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그 인종이 이제 처음에 뭐는 뭐 14살 이렇게 좀 어렸지만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될 거 아니야. 한 20살 이렇게 되면서 이자겸과 좀 갈등을 빚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인종이 사실은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자겸의 난이라는 사건은 그 이름이 조금 웃긴 거야. 근데 그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인종의 난이야. 인종의 난. 나는 인종이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이자겸의 난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 게 이런 거잖아. 우리가 보통 난이라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보통은 뭐 어떻게 보통 설명을 하냐면 보통 이렇게 얘기해. 원래는 권력이 없었던 거야. 정치적 권력이. 근데 그 난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는 거야. 근데 이자겸의 난은 그게 하나도 안 맞아. 그 전부터 어차피 이자겸은 정권을 잡고 있었어. 어차피 자기 손자 왕이 오르고 나면.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난이라는 거는 또 하나 실패한 경우에 우리가 보통 많이 난이라 그래. 근데 이자겸의 난 때 보면 실패 안 하잖아. 이자겸이 이기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게 이자겸의 난이라는 게 여러분 들어보시면 말이 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정확한 표현은 이자겸의 난이 아니라 사실은 인종의 난이라 그래야 돼. 인종의 난이라고. 왜냐면 그러니까 입궁하는 이자겸을 죽이려고 원래 준비를 다 했던 건데 인종이.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발설자가 있었던 거야. 원래 이런 소위 말하는 거사가 진행되면 또 이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장 약한 사람들 밤에 잠이 안 와. 잠을 못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가서 고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자겸이 이걸 알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입궁을 안 해요. 그리고 척준경을 보내는 거야. 척준경은 당시에 그러니까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던 상장군이었거든. 그래서 척준경이 군대를 끌고 개경으로 와요. 이자겸을 기다리는데 이자겸은 입궁을 안 해. 그리고 1년의 군대가 개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비보가 들린 거야. 뭔가 일이 잘못됐죠. 이건 일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인종과 측근 세력들이 어떻게 하냐면 척준경의 부대가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개경 국문을 굳게 닫고 지킵니다. 그러니까 군대 숫자는 척준경이 많았지만 그래도 명색이 개경 궁터 아니야. 국문을 닫고 안에서 저항하니까 이게 병력의 숫자가 많아도 뚫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척준경이 또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무인이거든. 원래 윤관 밑에 있었어요. 윤관. 원래 윤관이 가장 아끼던 사람이야. 그리고 그 파평윤씨 윤관 있죠? 거기가 또 경훈이 씨랑 대척점이야. 그래서 원래는 반대파였는데
그 척준경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경훈이 씨들이 딸 낳는 재주가 있거든. 그래서 이자겸이 저기 딸을 또 척준경이랑 시집을 이제 그러니까 결혼을 이렇게 시켜서 또 이거 또 사돈관계 맺거든요. 그래서 척준경을 보내. 근데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무인이에요. 근데 세상이 모든 걸 허락하진 않잖아. 세상이. 그치? 하늘이 모든 걸 허락하진 않지. 그렇잖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가끔 조금 짜증나다가 기분이 좀 풀리는 거잖아. 그죠?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무인인데 머리는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머리를 샴푸할 때만 써. 그래서 이 이제 개경 부문 닫고 자꾸 이게 빨리빨리 함락이 안 되니까 척준경이 어떡하냐면 개경궁을 향해서 그냥 화공법을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앞을 싹 다 불태우고 밀고 들어가. 그런 다음에 이제 인종의 측근 세력들을 잡아다가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인종은 유폐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1126년 이자겸의 난이라 그래. 됐죠? 근데 사실은 보면 인종의 난이라는 말이 맞는 거야. 근데 왕의 난이라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인종의 난이라고 말을 못한 거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묘청의 서영천도 운동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경파들이 사실은 반발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금나라의 4대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 바로 다음 사건이 금나라가 4대우가 하는 거거든. 근데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급격한 변동을 원하지 않았던 이자겸 세력, 이 경원이 씨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외교적으로 조용히 가자. 4대우 수용하고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명분을 얻었던 고구려계가 서경에서 집단적 반발을 하잖아. 이게 묘청의 서영천도운동이잖아. 맞죠? 근데 그 묘청의 서영천도운동 보면 정지상과 같은 그러니까 서경파들이 서경으로 천도하자 그럴 때 인종이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도가 결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저곳은 땅의 기운이 불처럼 올라오는 대화센이 저곳으로 가면 고려가 다시 번영할 것이고 주변 나라들 와서 다 조공을 바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때는 인종이 오케이 가자. 그렇게 서영천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궁터를 지을 때 이름이 그래서 대화궁이야. 땅의 기운이 불처럼 올라온다. 대화세다. 그래서 대화궁이에요. 그래서 대화궁도 짓고 그 다음에 천도도 결정한 거야. 근데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김부식을 비롯한 문벌귀족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됐죠? 그래서 엄청나게 압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됐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인종이 뜻을 거두잖아요. 백지화시키잖아. 그러면서 나중에 고구려가 서경 쪽에서 고구려가 집단적 반발을 하는데 이게 1135년 묘청의 난, 묘청의 서영천도운동이잖아. 맞지? 근데 그 얘기할 때 보면 인종이 그 개경궁터가 불타서 왕실의 권위가 실추되고 교과서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경이 싫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인종은 딴 데로 가고 싶었던 거야. 변화를 모색하고 싶었던 거야. 됐죠? 그래서 서경천도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기득권 세력의 압박으로 인종이 대가 센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굴복해버린 거지. 그러면서 묘청의 난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이 바로 방금 내가 얘기한 이런 것들 때문에 개경궁터가 불타고 막 그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원래 이대로 좀 와볼게요. 자, 그래서 1번 얘기 맞습니다. 됐죠? 자, 2번 갑니다. 자, 그래서 나가 침범하자. 나가 누구야? 여전이네. 30만을 거느리고 여러분 강조는 뭐야? 이건 거란의 2차 침입이잖아. 틀렸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답이 쉬워서 정답률 높은 거야.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답은 누구냐면 숙종입니다. 외척인 이자의를 제거하고 헌종에게 양의받아 왕으로 즉위했다. 맞습니다. 이자의는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자연의 바로 아들이에요. 됐죠? 그런데 헌종의 장인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예종의 소위 말하는 외척이 이자겸이라면 헌종의 외척은 이자의예요. 됐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헌종을 왕위에서 밀어내려면 경훈이 씨를 밀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자의를 밀어내고 숙종이 정권 잡는 거야. 아니 왕위에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맞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우봉이나 파평. 됐죠? 자, 이런 곳에 간무간 파견했다. 이거 누구야? 예종. 여러분, 요 얘기는 이미 우리 기출에서도 몇 번 나온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옆에 3번 갑니다. 3번은 대부분 다 맞췄어. 자, 3번 보니까 뭐야? 문항이지, 문항. 그치? 발해 문항.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근데 그거 정답률 80%니까 별로 설명할 거 없어. 됐죠? 하나만 설명하고 갈게요. 봐요. 여기서는 뭐 하나 눈도장 찍어야 되냐면, 자, 2번 선지만 밑줄 치겠습니다. 되죠? 갑니다. 자, 신라가 그러니까 북방의 폐강진 지역에서 300리의 장성을 쌓아. 됐죠? 네. 그래서, 자, 발해를 견제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폐강진이라는 게 어디냐면, 폐강, 폐수.
그러니까 대동강 쪽을 얘기하는 거야. 대동강 쪽. 됐죠? 그 지역에 성을 막 쌓아서 그러니까 침략에 대비하는. 됐죠? 네. 그래서 이 얘기예요. 자, 이게 언제냐면 헌덕왕 때야. 헌덕왕 때. 근데 지금 나오는 그 문장이 다우에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보통 교과서에서 표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도장만 찍으세요.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야. 어차피 한국 사는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싸움이잖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몇 세기? 몇 세기? 9세기. 9세기. 됐죠? 9세기에 우리 뭐 하지? 그러니까 9세기 발해왕이 누구야? 선왕. 발해왕 몇 명이지도 않는데. 선왕. 그러면 선왕 때 무슨 얘기해? 선왕 때 무슨 얘기해? 선왕 때 그 영토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말갈족을 북속하고 요동으로 진출하였다. 맨날 이거 있잖아. 그지? 그리고 남으로는 뭐야? 신라와 접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발해건국 그리고 신라 있을 때 그 사이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동강 쪽이잖아요. 그 사이가 완전히 발해 땅도 아니고 완전히 신라 땅도 아니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발해도 위쪽에 있잖아. 동모산이 여러분 저기 만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세력이 점점점 뻗어서 남쪽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신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사이 지역이 원래는 이제 초기에는 뭐 당나라가 좀 관여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발해공국 되고 나면 당나라도 힘을 잘 못 쓰고 그다음에 뒤에 당나라도 내부적으로 난난난 이런 게 되게 많이 일어나요. 당나라도 어려워진다고. 그런데 발해도 완전히 그 땅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른 또 유목민들, 다른 부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왕 때가 되면 둘이 국경을 어느 정도 이제 맞닿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선왕 때는 우리가 발해편에선 그렇게 배웠잖아. 그러면 신라 쪽은 뭐냐면 그때가 헌덕왕, 흥덕왕 때야. 이해됐죠? 여기 헌덕왕이라고. 되지? 네, 그래서 눈장 찍고 끝.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 선왕. 그 다음에 무왕. 됐습니다. 자, 정답 1번. 그래서 뭐 문제는 쉬운 거였고요. 4번. 4번도 대부분 다 맞췄어. 78%. 그래서 정답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 뭐가 와야 돼? 세종. 그죠? 네, 그래서 기억. 그리고 디귿.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도 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종의 업적 중에 대마도 정벌보다 더 먼저는 없어요. 이게 세종 원년이야. 됐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 누구 작품이라 그랬어? 세종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이방원의 작품이야. 그러니까 태종이 그 아들에게 양위를 하고 상왕으로 물러나요. 됐죠? 그러면서 아들 정치하는 걸 한동안 봐줘. 근데 세종 원년이라는 건 태종이 아직 완전히 말짱이 살아있을 때야. 됐죠? 그래서 스신마 정벌은 사실은 태종이 다 준비하고 태종이 다 합니다. 이해됐죠? 근데 왕은 세종인 거지. 시험에서는 왕, 세종이라고 해야지. 여기까지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스시마 정벌이, 이종무 보냈던 스시마 정벌이 그러니까 세종 때 이 사건보다 더 먼저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네. 자, 세종에 뭐 업적이 많으니까 그래서 참고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됐죠? 자, 그리고 세종의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게 뭐라 그랬어?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게 훈민정음이야. 됐죠? 그래서 훈민정음 완성될 때 보면 거의 세종이 앞도 잘 안 보였다 그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의서들 총 직결되는 거 있지? 그것도 고식이야. 거기도 고근처야. 됐죠? 그거 뭐라 그래? 의학백과사전. 음악, 유치. 됐죠? 이게 이제 거의 만렵이에요. 세종의 만렵. 그러니까 되죠? 자,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그냥 듣고 끝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 어디로 가야 돼? 자, 기억 디귿만 잡으면 되잖아. 되죠? 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자, 6번 갑니다. 아니, 5번 갑니다. 자, 5번 문제 봤더니 이거 뭐에 대한 얘기야? 고구려네, 고구려.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되죠? 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남편 수유 준비하는. 됐죠? 뭐 피도 눈물도 없어. 그지? 여성의 지위가 높았고 여사라는 여선생님이 있었대요. 자, 이건 어디야? 발해.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거 미래앤컬처 그러니까 8종 교과서 개정용사 문장들이에요. 되죠? 이런 데서 개정용사에서 이런 거 좀 많이 설명한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백제고요. 4번은 신라네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몇 번이야 우리? 6번. 자, 이건 6번 이거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가 갈게요. 가. 얘는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야. 됐죠? 그리고 이미 이 자료가 이 주제가 한번 노출됐어.
그래서 최근에 이거 이미 2번이나 나왔어.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이 틀렸던 문제야. 근데 이미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오면 여러분의 경쟁자들도 좀 맞춥니다. 됐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원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확인한 데서 내가 지금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거야. 살짝. 됐죠? 그랬더니 조금 못 들은 얘기 했더니 여러분 조금 지금 정답률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떨어뜨리는 게 의도였어요. 되죠? 네. 갑니다. 해볼게요. 자, 태조 원년 11월에 지금 뭘 했대? 11월. 여기가 첫 번째 힌트야. 11월이야. 이 행사는 11월에 하네요. 자, 그 다음에 해종 원년에, 성종이 중지시켰대. 자, 두 번째 힌트네. 자, 세 번째, 현종 원년에 다시 열었대. 끝. 뭐겠어요? 연등에 발간해야. 그치? 확률은 2분의 1이야. 되죠? 자, 그럼 연등이 아닌 팔간해야? 그럼 여기서 옳지 않은 거니까, 그럼 이제 연등의 팔간해 중에 고르면 되잖아. 그쵸? 자, 가볼게요. 자, 토착신앙, 도교, 불교가 아우러진 행사다. 자, 얘가 뭐예요? 팔간해.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11월에 하는 거, 가을에 하는 게 뭐야? 팔간해. 그래서 맞습니다. 되죠? 그래서 요 11월 갖고 그 정도까지 알면 뭐 더 좋고. 자, 그 다음에 강화천도 이후에 왕과 귀족들이 가를 거르지 않고 시행했다. 맞아? 팔간해를 강화천도 시기에도 합니까? 그럼 이제 이건 사실 여러분 별로 안 들어봤다고. 그치? 안 들어봤잖아. 패스. 자, 국왕은 가행사 공연이 끝나면 봉은사에 태조사당을 참배했다. 맞아? 팔간해 행사가 끝나면 태조사당을 참배하나요? 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외국 상인은 대개 계절품을 이용해서 고려에서 가 열릴 때 이거는 여러분 기본이야. 이번에 팔종교과서에서 팔간해를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 팔간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고려의 그러니까 전통적인 행사뿐만이 아니라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야? 동아시아 교류. 그렇죠? 그래서 동아시아 하나의 무역의 장,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읽기 자료로 많이 설명을 했다고요. 그리고 출제에서도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기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시험에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여러분이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에 팔간해를 좀 안다면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일단 골라내야 되는 거야. 틀리더라도 2번, 3번 안에서 움직이는 게 맞아. 되죠? 네, 2번, 3번 안에서 물론 나중에 정답률이 띄우면 내 말과 다를 수 있어요. 이해됐죠?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야. 자, 그래서 2번, 3번. 자, 갑니다. 자, 가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자, 강화천도 이외에 왕과 귀족들이 가를 거르지 않고, 팔간해를 거르지 않고, 대무왕징계도 했다. 맞습니다. 됐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틀렸냐? 3번이 틀렸어요. 3번은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 행사의 공연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봉은사에 태조 사당을 참배합니다. 이건 뭐냐면, 연등회예요. 됐죠? 그래서 연등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 공연을 할 때 실제로 왕도 나가서 행사에 맞춰서 춤을 같이 춰요. 됐죠? 춤을 같이 추면서 뭘 하냐면 부처님을 기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행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부처 공양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처 공양에다가 자, 그러니까 고려는 초기부터 뭘 했냐면 여기에다가 사실은 연등회를 강조하고 이 행사, 그 다음에 불교에 대한 이걸 진행시켰던 태조에 대한 봉양, 됐죠? 그래서 태조에 대한 참배, 이걸 함께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연등회 행사가 끝나면 바로 봉은사에 자, 태조사당을 참배했던 거. 이게 뭐라고요? 연등회입니다. 고려의 연등회. 됐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도 정답인데 3번 선지가 연등회 설명이라는 거. 됐죠? 그럼 연등회 때 태조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습니다. 연등회라는 행사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부처 공양과 고려 태조의 참배.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눈도장 찍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는 거야. 틀리더라도. 이해됐죠? 그러니까 1번, 4번 같은 건 건드리시면 안 되고. 됐죠?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자, 7번 문제 80% 대부분 다 맞췄네요. 다 맞췄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법문사 교과서에서 나왔어요. 주심포 양식, 답보 양식.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야? 3번. 됐죠? 자, 그래서 3번은 뭐야? 답보 양식이
나 답보 아닌데? 봉정사근학전 뭐야? 주심포잖아. B 틀렸네요. 자, 그다음에 8번입니다. 자, 그래서 8번은 지금 이제 고려시대 지방제도와 관련된 거예요. 오도에는 안찰사 파견했고, 됐죠? 맞잖아. 도내 지방을 순찰했다. 맞잖아요. 자, 그다음에 지방양리의 자제를 여러분 항상 이거 반사적으로 봐야 돼. 항상 어떻게 낸다고? 상수리제도, 귀인제도 이런 거 맨날 바꿔치기 하잖아. B 틀렸잖아요. 자,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편제된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뭐라고요? 충주나 청주나 원경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뭐야? 이거 고려시대 삼경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오소경이 되는 거예요. 됐죠? B 틀렸는데요. 통실라 얘기인데요. 자, 그 다음 리을 맞네요. 됐죠? 그래서 기억 리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9번 이제 정답은 72% 대부분 다 맞췄네. 됐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했는데요. 정답 3번이네. 그치? 네. 태고보는 언제 왕사야? 공민왕. 승려, 시간 살아있어야 돼. 시간. 여기까지 됐죠? 10번입니다. 자, 이 책, 미주진 이 책인데 여기 좀 봐요. 이거네. 여러분, 이 서문 너무 유명해. 무조건 노트장 찍어놔야 돼. 만약 오늘 보고 몰랐다. 다음번에 무조건 알아야 돼. 됐죠? 자, 그래서 이 책의 서문에 너무나 유명한 명문입니다. 우리의 글은 송은의 글도 아니에요. 한당의 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땅히 천하의 중국의 글과 나란히 놓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너무나 유명한 서문. 뭐예요? 서거정의 동문선 서문이야. 됐죠? 동문선이 뭐라고요? 역대, 시, 부, 사, 문. 다 묶어놓은 거. 오늘날로 말하면 뭐야? 문학. 그러니까 문학전집 같은 거. 그래서 시, 소설, 수필, 희곡 이렇게 막 다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됐죠? 네, 그래서 자 문학전집 같은 거예요. 자, 갑니다. 그러면 이 책이 편찬된 시기는 자 언제가 되는 거야? 성종 15세기네. 자, 문제 갈게요. 자, 1결당 20도에서 최하 4도의 조세를 내게 하였다. 어때요? 맞잖아. 이게 뭔데? 세종 때 공법 되죠? 자, 조세와 재정을 담당한 관청으로는 호부와 3사. 호부 3사 언제죠? 이건 고려 아니야, 고려. 여기까지 됐지? 자, B 틀렸는데요. 자, 조세체제는 인두세 특산물. 자, 그 다음에 부역 세 가지를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그래서 인두세가 어디 있어? 조선에.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재원사를 설치해서 국가의 지원 아래 수리시설. 여러분, 재원사 기억나세요? 재원은 뭔지는 기억나? 재원이 뭐지? 큰 저수지. 됐죠? 그래서 조선 후기, 특히 이양법의 실시 이후에는 사실 이 저수지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농민들이 뭐 잘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아니라 진짜 농민들이 만약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왜냐하면 이양법이라는 것 자체가 가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냥 진짜 끝장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농민들 다 굶어 죽고 세금은 누구한테 걷어? 이해됐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큰 저수지는 더 따로 많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 현종 때 비변사 직속으로 재원사라는 관청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관청이 뭐 하는 거야? 바로 수리시설을 관리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수리시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18세기 정조 때는 재원 절목이라는 법령도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법령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그러니까 재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책임 그러니까 소재를 분명히 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뭐 항상 보면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있죠. 무슨 사건이 터졌는데 다 미루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 그래? 그건 서울시가 해야 될 문제라고 그러고. 저기서는 아니래. 이거는 도로교통부가 해야 될 일이래. 그때 거기가 또 아니래. 이거는 원래 국토부 산하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서로 막 이렇게 미루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규정 명확하게 하는 재원절목은 18세기 정조. 그러니까 됐죠? 자, 그러면 정답 뭐야? 1번. 됐죠? 네, 15세기 근세 경제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11번 또 바로네. 자, 11번 뭐야? 다음 발표 이유. 자, 그래서 발표 이유예요. 여보시오. 자, 여자 동포님들. 자, 그러면서 반지 한번 벗게 되면 끝났다. 뭐야? 1907년 국채보상운동. 여러분, 1907년 국채보상운동은 원래 틀리면 안 돼요. 됐죠? 네, 근데 선지들이 어려운가 보다. 그죠? 자, 볼게요. 설립 취지문 발표 이후니까. 됐죠? 1907년 이후. 근데 서로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무조건 뭐야? 선지 4개 중에 제일 늦게가 무조건 답이야. 문제가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쵸? 자, 갈게요. 자, 농광에서 언제야? 그러니까 황무지 개간 요구권 그거 맞겠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1904.
그 다음에 평양의 대동상해, 상회사. 상회사 언제야? 상회사는 80년대, 그러니까 대동상해, 그 다음에 서울의 장통회사, 그 다음에 개경의 종삼회사, 이런 상회사들 다 뭐야? 그래서 1980년대 외국 상인들이 내지통상 할 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등치 불리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합병해서 M&A에서.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 80년대 상회사인데? 너무 혼자 동떨어져 있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신식화폐 발행자, 신식화폐 조례가 공포돼서, 자, 백동화가 주조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신식화폐 조례가 언제 반포돼? 그렇지. 가부개혁이잖아. 가부개혁. 되죠? 네. 자, 그리고 백동화가 주조되는 건 사실 그 전부터야.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91년 이럴 때부터인데, 근데 가부개혁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확실하게 백동화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지. 백동화는 초기부터 이게 위패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잘 안 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야, 세금 낼 때 무조건 앞으로 화풀이 해놓으래. 백동화 갖고 와. 그래서 아예 그냥 강제로 유통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되죠? 네, 그래서 백동화 얘기네. 그러니까 되죠? 자, 그럼 이거 언제야? 백동화니까 1890년대 얘기잖아. 90년대. 그쵸? 그래서 94년 이후, 가부개혁 이후죠. 자, 그 다음에 함경도 지방의 광산 가져갈 목적으로 따라서 경원선 완공됐다. 이게 엑스차철도 완성이야. 되죠? 일제강점기 철도 두 개는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 하나가 뭐야? 경원선. 하나가 뭐야? 호남선. 근데 연도가 똑같다 그랬지. 몇 년? 1914. 1914. 됐죠? 그러면 지금 이 중에 제일 나중이 뭐야? 4번이네. 그리고 이게 1907년 이후니까 그렇게 봐도 4번이고. 됐죠? 자, 정답 몇 번? 4번.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요. 근데 이게 왜 틀렸었지?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답 나눠주기도 했었네요. 자, 그래서 11번 봤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 청동시대 생활상. 야, 이건 뭐 정답이 거의 85%다. 부뚜막 구들 나왔어. 부뚜막 구들. 온돌장치. 언제? 초기철기. 됐죠? 요건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 강가 바닷가면 물가니까 신석기. 됐죠? 그 다음에 3번은 뭐 구석기 신석기 얘기고요. 정답 4번. 자,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13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가에 들어갈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했습니다. 요건 좀 봐줍시다. 이거 정답률도 정답률인데, 이거 좀 생각보다 많이 틀렸었네. 이거 시험 볼 때. 많이 틀렸었는데, 여러분, 요게 지금 그 교과서, 그러니까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 문장이야. 됐죠? 그래서 이게 이 단체를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얘 중에 특정 부분을 선지로 빼버리잖아. 이 교과서 문장인데 선지로 빼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러분 되게 낯설게 느낄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눈도장만 찍고 갑시다. 됐죠? 네, 눈도장만. 자, 시작합니다. 자, 발기는 대표적으로 신소구 같은 사람이에요. 되죠? 네, 아주 대표적인 언론인 그리고 문인이기도 하죠. 여러분 국어 시간에도 좀 배우지 않나요? 자, 그다음 여기에 기독교 대표가 누구냐면 이승훈입니다. 그다음에 천도교 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교교의 대표가 한용운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듣다 보면 뭐야? 민족 대표 33인인데 뭐 이런 느낌도 들어요. 됐죠? 그런데 이 단체는 뭐냐면 신간회입니다. 그래서 신간회 발기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대표 33인, 김희동님 만세운동 할 때 했던 그 멤버들이 여기 많아요. 됐죠? 그 다음에 또, 신간에는 좌파, 우파 아우러지는 거잖아. 민족주의, 사회주의. 그래서 조선공산당 대표도 들어와요. 조선공산당.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회장의 이상재, 부회장의 홍명입니다. 되죠? 그런데 지금 봐봐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요 맨 마지막 문장이 있지. 얘는 빼고, 얘를 넣으면 그냥 신간인지 다 알아. 그러니까 요 문장을 빼고, 앞에 문장을 가지고 선지를 만들면 신간에 대한 설명으로 나오면 하고 거슬릴 수 있어요. 되죠? 네. 자,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관지로 진단. 자, 진단학보. 자, 진단학보는 진단학회랑 관련된 거고요. 자, 밑에 나와서 교과서 소적 출판. 그래서 평양 이렇게 말하면 뭐야? 신민회잖아. 신민회. 되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됐죠? 자, 그다음에 밀립된 설립운동이랑 상관없잖아. 그쵸? 14번입니다. 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과 관련된 거예요. 자, 이승만은 자, 일본 내막기.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거다. 이렇게 경고해. 그렇죠? 이승만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실제로 이걸로 워싱턴가를 한번 뜨겁게 해요.
그러니까 나름 그러니까 워싱턴 그쪽에서 사교계를 좀 누볐거든요. 그때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하지. 그래서 맨날 명함 뿌릴 때 명함이 프린스 리에다가 나중에 프레지던트 리 바뀐다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나름 이제 왜냐면 워낙 기본적으로 그 스펙이 좋잖아 이승만이. 그래서 뭐 조지 워싱턴 대 뭐 사람들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또는 뭐 스탠포드 사람들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임 갔는데 그 안에서 나름 유명인이 돼. 근데 정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잖아 하와이를. 그죠? 네, 그래서 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교학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아리랑 나온규는 자 나중에 독립운동합니다. 독립군 활동 맞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냥 뭐 독립운동을 그냥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한다고 되죠? 네, 그래서 나온규 자 우리가 우리나라 종합예술인 되죠? 그래서 나온규, 뭐, 아리랑, 그 나온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년도 당시에 최린은, 자, 비테토 민족주의 견제에서, 자, 뭘 비판해. 최린이 자치론자잖아. 이광수 최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정환. 자, 맞는 말이지. 자, 손병희의 사위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 다 교과서 문장들이야. 8종 교과서 문장들. 자, 정답 3번이야. 자, 15번. 자, 15번 정답률 67%. 네, 잘하셨습니다. 네, 원래 이제 했던 문제인데, 가볼게요. 조선후기 오군영이에요. 자, 정조때 장용령.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호청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죠? 왜 그러냐면, 수원 유수에 장용령의 외형이 있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원래 남한산성을 지키는 게 그 수호청이잖아요. 그게 이게 너무 근접한 거야. 됐죠? 그러면서 사실 조금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실제로 그래서, 폐지되는 거야. 자, 남한산성. 총융총을 두고 그 다음에 광주 부근에 틀렸는데 뭐야 북한산성이죠. 됐죠? 틀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훈련도감은 자 기존에 활가창을 무장한 군대 외에도 조총부대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사수 살수에다가 뭐가 들어가는 거야? 포수가 들어가는 거지. 이게 삼수병이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병조판서 김석주의 건의에 따라서 도성의 수비를 방어할 목적으로 정초군과 훈련도감의 일부. 그러니까 정초군 밑줄 쳐봐요. 정초군의 특징이 기병입니다. 기병. 기병 중심의 부대야. 됐죠? 그 다음에 훈련도감의 일부는 훈련 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인들이 장악했던 원래 훈련도감 말고 그러니까 남인들 중심으로 훈련 별대를 다시 만들지. 그치? 그래서 중심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어영청이? 어영청이 아니라 뭐야? 금이형이죠. 금이형. 숙종 때 오군형의 꼬맹이. 그래서 틀렸어.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1번이었습니다. 옆으로 넘어와서 16번입니다. 자, 16번은요. 자, 지금 일본의 문명개론에 이제 영향을 받은 이들은 메이지 유신을 끝났네. 됐죠? 자, 뭐야? 급진기압파. 여기까지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1번은 뭐예요? 1번은 자, 온건기압파야. 그 다음에 2번도 온건기압파죠. 그쵸? 2차 가볼게요. 되죠? 네, 서강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윤중. 됐죠? 3번은 어윤중 얘기예요. 되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17번 볼게요. 자, 조선후기 국학연구인데 여러분 이거 좀 어려워. 됐죠? 이건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야.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맞추냐면 사실은 이걸 소거법으로 맞춰야 돼. 근데 소거법 하기에도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야. 됐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구나. 됐죠? 보고 갑시다. 자, 이익은 삼국의 발해 강역에 대한 특별 관심이 있었고 동사세가라는 역사설 저술을 했다. 동사세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넘어갈게요. 자, 18세기 자, 이서구, 이동무 등은 규장전을 엮어서 한자의 의문을 정리했다. 이거 이제 옥편처럼. 됐죠? 그 다음에 이수강은 지복유술에서 우리나라와 중문화 포괄적으로 비교하면서 서술했다. 됐죠? 그러니까 이미 1번, 2번부터 좀 기분이 살짝 나빠 있거든? 그러니까 3번은 눈에 안 들어와. 됐죠? 그리고 4번 유의의 물명고 이런 거 읽으면 완전히 물먹은 느낌이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풀기가 싫어진다. 되죠? 자, 결론 가볼게요. 이 문제는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는 되게 단순한 게 1번 풀고 삐! 하고서 1번 끝. 그냥 이렇게 해야 돼. 됐죠? 내가 문제를 너무 막 풀어? 이익은 역사서가 남은 게 없어요. 이익은 저술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이익이 역사서 남겼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지금 역사서, 여러분 이거 역사서지 않습니까? 성과 발해 강력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동사세가라는 역사서를 썼잖아. 이익은 역사서가 없어요. 이게 지금 틀리는 거 고르는 거잖아.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야. 됐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맞아요. 됐죠? 그러니까 일단 공부 좀 하신 분은 3번 정도는 볼 수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4번도 어렵습니다. 됐지? 그러니까 유희는 가장 유명한 책이 업문지라고 하는 책이야. 그러니까 유희에는 업문지, 물명고. 됐죠? 이런 책들이 있어요. 됐지? 자, 그래서 어렵죠. 됐죠? 그래서 뭐가 틀렸다?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동사세가는 이 발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써놨는데 홍석주의 책이에요. 19세기. 됐죠? 어렵지. 됐죠? 그래서 그냥 눈도장만 찍고 갑시다. 됐죠? 네, 눈도장만 찍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이 보실 때 굉장히 낯선 느낌이 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선지 전체가 한효 교수의 다우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교과서들에는 없는 문장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러니까 그냥 보고 가. 됐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봤던 건 이게 3번이 가장 유명한 거지. 3번. 그리고 규장전운도 여러분 살짝 배우긴 해. 이거 정조 시기에 얘기하면서 살짝 배우잖아. 그쵸? 정조 시기에 막 편제서 많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완전히 처음 봤을 거야. 되죠? 네, 그래서 그냥 도장 찍고 갈게요. 자, 18번입니다. 자, 봤더니 다음 역사적 사건 했더니 뭐야? 깨끗한 정부 뭐예요? 그래서 뭐야? 민주화합해요. 뭐예요? 김영삼 정부. 됐죠? 자, 김영삼 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겁니다. 자, IMF 체제에서 벗어나는 건 언제야? 김영삼은 벗어나는 게 아니라 IMF로 들어간 거잖아. 그죠? 그래서 1번 고르면 안 돼요. 자, 어공청문회. 그래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을 소환했다. 그래서 이건 언제야? 이건 노태우 정부 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1988년 최초의 청문회 개최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 지금까지는 청문회 많이 개최됐었지.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자, 적극적으로 북방외교에 나선, 자, 소련, 중국 등과 외교. 이게 뭐야? 북방외교 누구야? 노태우. 그래서 2번, 3번은 지금 노태우예요. 그러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공직자 재산등록법. 됐죠? 그 다음에 재산등록제. 자, 이거 언제야? 네, 그래서 이거 김영삼 정부예요.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뒤로 갑니다. 뒤로 갈게요.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몇 번 하는 거야? 다 끝난 거 아니구나. 몇 번 한 거야, 내가? 8번이야? 19번, 20번이 있네? 자, 19번 볼게요. 자, 19번 봤더니 무슨 얘기야? 지금 이제 의병과 관련된 거죠? 의병 관련된 거. 가장 적절한 거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야, 4번. 됐죠? 지금 해산된 군인들이 있으니까 무슨 의병이야? 정미병이잖아. 그러니까 3차 의병, 정미병 고르면 되죠.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0번. 20번 얘기 좀 틀렸네. 근데 20번도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럼 보고 갑시다. 그 생각도 아직도 어렵지도 않아. 이기 윤원영.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렇게 딱딱 나올 때는 이제 수업시간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보여주는 키워드 한두 개로 그냥 답이 나오는 거야. 어차피 전체 해석은 몰라. 됐지? 알게 뭐야. 자, 봤더니 보세요. 윤원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 유님이 있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뭐 사람들 막 이제 울진에 유배켰다 막 죽이고 막 난리 났네. 자, 뭐야? 을사서. 그럼 언제예요? 명종. 그죠? 자, 명종입니다. 자, 명종 시기에 일어난 일로 적절하지 못한 거예요. 됐죠? 부정령이야. 자, 갑니다. 승려 보호를 등용하고 선교, 양종을 되살렸다. 이거 언제야? 이거 명종 때잖아.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명종이 한 건 아니고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누구 작품이야? 그렇지. 그의 엄마였던 문정왕후 윤씨의 작품이야. 됐죠? 그래서 문정왕후가 불심이 굉장히 깊은 여자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종교를 다시 막 중흥을 시키지. 여기까지 됐죠. 양지역 벽서 사건을 연루돼서 이현적 등이 유배를 당했다. 결국 이제 이현적 죽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양지역 벽서 사건 뭐야? 하면 눈도장만 찍고 가시죠. 됐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볼게요. 김왕국의 교정을 거친 여시야. 근데 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원래 출전이 어디야? 이거 A자료에서 갖고 왔다. 이거 A자료인데 여러분 근데 요게 기출선지야. 아니 기출선지를 갖고 온 건 아니야. 나는 A자료에서 갖고 왔는데 근데 요건 기출선지야. 기출선지. 요거는 이제 나머지는 A자료야 다. 됐죠?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왔었잖아. 그치? 언제야? 중종. 그러니까
성리학적 질서가 보편화되고 이런 뭐 편찬산업, 그 다음에 이런 뭐 윤리의 강화, 그게 심화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언제라고요? 16세기 중종.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여기까지 되죠? 네. 그러면 2번 설명할게요. 2번이랑 4번 설명하면 되지. 2번은 뭐냐면, 양재역 벽서 사건은, 이때 지하철 3호선이 다녔나요? 태장이야. 그래서, 근데 오늘날 그쪽 동네이긴 해. 됐죠? 그런데 여기에 벽서가 붙어. 근데 이제 그때 이 벽서가 뭐냐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러면서 문정왕을 정식으로 타겟팅을 한 거야. 됐죠? 근데 그게 진짜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로 이제 문제를 삼아서 소위 말하는 을사사화 때 다 죽이지 못했던 유님과 관련된 무리들, 그 유님의 사돈의 팔촌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살아있을 거 아니야. 거기까지 싹 다 엮어서 또 싹 한번 죽입니다. 됐죠? 그리고 살인들 중에도 리언적 같은 사람은 이때 연루돼요, 사실은. 됐죠? 이때 살인도 또 피해를 봐. 그래서 이건 을사사화 바로 다음 사건이야. 됐죠?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영모 사건들로 이 명종 초기에 보면 문정왕과 반대파들을 싹 쓸어내는 거야. 되죠? 그래서 명종 맞습니다. 그래서 눈도장만 찍고 가시죠. 자, 그다음에 재상들이 승정원에서 왕을 보좌하는 원상제가 일시적으로 부활하기도 합니다. 됐죠? 여러분, 근데 원상제는 뭔지 기억나? 세조가 했던 거. 가장 조선의 대표적인 원상이 누구야? 신숙주? 그 다음에 한명회. 됐죠? 그래서 원상은 재상보다 위에 있는 거야. 여러분, 조선 재상은 임기가 3년이라 그랬잖아. 물론 로테이션으로 돌긴 하지만 원상은 임기가 없습니다. 원상은 종신직이야. 그리고 승정원에 머뭅니다. 됐죠? 네. 그리고 재상보다 높은 급이야. 기본적으로 원상은 재상을 다 이미 지낸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원상이 성종 때 한명회, 신숙주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 사실 세조 때도 했거든요. 됐죠? 네. 그래서 이때 잠깐 부활해요. 그래서 이거 약간 심화야. 그래서 한번 보고 가시죠. 근데 답은 그냥 3번으로 이렇게 골라야지 이걸 다 알아서 뭐 꼭 푸는 건 아니지.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다 했습니다. 자, 1회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2회 갑니다. 2회. 자, 2회 빨리 할게요. 자, 2회 갈게요. 2회. 자, 2회. 2회는 15분 안에 해야겠는데? 그래야 1시간 만에 끝내는 건데. 네, 자, 2회. 자, 갑니다. 자, 일단 2회는 쉬워요. 그래서 10분 만에 할 수 있겠는데? 됐죠? 네, 10분 만에 할 수 있어. 정답률 76이야. 그러면 완전 쉬웠다는 얘기야. 되죠? 네, 그래서 별로 설명할 거 없어요. 자, 2회 갑니다. 자, 청동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정답률 76%, 77% 정도 되네. 자, 정답 몇 번이야? 2번. 됐죠? 네, 설명할 게 없는데요. 자, 밑에 놓을게요. 2번입니다. 자, 이건 더 높은데? 정답률 88%예요. 됐죠? 자, 왕이 세습. 누구야? 곡천아. 왕이 세습. 누구예요? 아니, 부자상속. 누구예요? 누구야? 근초고.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갈게요. 그래서, 자, 부자상속. 그런 문제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네. 되죠? 자, 그 다음 넘어서 3번입니다.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문제, 발해 구강. 봤더니 누구야? 무왕. 그래서 정답률 93%. 이게 계속 정답률이 높아지네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이게 설명할 게 없는데. 자, 그다음에 4번 갑니다. 여러분, 이제 워낙 정답률이 높았던 문제예요. 고려시대 지방제도와 관련된 거예요. 자, 갑니다. 자, 지방행정구역의 최하 단위가 면, 리, 통이었다. 여기다 비출. 여러분, 지방제도의 단위가 면, 리, 통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조선이 최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 시대는 그냥 이런 것 자체 그냥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조선 B 틀렸는데요. 문제가 고려인데. 자, 오도에는 상설기관이 없어서. 여러분, 상설기관이 없어요? 없지. 그게 뭔데? 도청이 없는 거야. 근데 조선이 있잖아. 조선 때는 팔도에 도청, 감영이라는 도청이 있잖아요. 고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찰사가 실제로 외관이지만 근무를 어디서 해요? 외관이 아닌 거죠? 중앙 경관직이잖아. 개경에서 근무하잖아.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한번 순회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자, 오도양계가 성립되기 전에 개수관 기억나요? 개수관 밑줄. 개수관이 뭐지? 중간기구야. 뭐 얘기하는 거야? 도부, 목. 됐죠? 네, 그래서 팔목. 거기까지 되지? 자,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개수관이라 그래. 개수관은 뭐예요? 오도가 확립되기 전에 중앙에서
지방 일반현을 연결해주는 무슨 역할이야? 중간기구, 중간 고리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개수관. 여기까지 됐죠? 근데 실제로 개수관이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개수관은 그러니까 개경, 그러니까 개경 수도니까 그 다음에 서경, 동경 이런 경, 그 다음에 안남도부, 안변도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주, 목, 그럼 목 전국에 12목 됐죠? 그 중에 나중에 8목으로 자 정비가 되죠. 그래서 이런 데서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중간기구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어. 그러니까 그런 행정구역 자체를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요. 됐죠? 행정기관.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곳에 있는 관리를 부르는 말이기도 해요. 됐죠? 그래서 뭐 두 가지 말로 그냥 뜻으로 다 씁니다.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지방 인사의 추천, 인재 추천. 그 다음에 범죄자의 신문. 이런 것들을 담당했다. 맞습니다. 맞아요.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인재 추천 말고 또 이런 것도 있죠. 향공진사라 그러지. 그러니까, 향시. 됐죠? 네, 뭐 이제 그런 것도 주관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니은, 디귿. 자, 맞아요. 자, 수료원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 간무는 뭐야? 성종이 아니라 누구야? 예종이잖아. 틀렸잖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네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자, 5번 갑니다. 자, 5번 봤더니 광중이야. 근데 내가 광중 문제를 내면 있잖아. 항상 정답률이 높아. 그치? 여러분이 참 광중 좋아해. 그래서 자, 정답률이 92%가 넘는데요. 됐죠? 설명할 게 없네. 자,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됐죠? 그래서 광주의 호족 출신 왕규의 딸을 왕비로 맞이한다. 맞아. 됐죠? 근데 왕규가 누구더라? 이 왕규가 누구야? 그래, 그 왕규에 난 왕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를, 왜냐면 무가 제일 큰 아들이니까. 이거 세력이 너무 미약하잖아. 왜냐면 전라도 나주 엄마가 오다련의 딸인데 실제로 전라도 세력들은 소위 말하는 그 백제계는 초기에 힘을 좀 못 썼거든.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왕규한테 후견인으로 맡기죠. 무를 부탁한다. 그러면서 왕건은 죽어. 그리고 무가 이대국왕 해종에 올라. 근데 왕규도 봐요. 자기도 외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해종을 왜 밀어줘? 그 나는 누가 좋은 거야? 그렇지, 내 손자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딸의 몸에서 태어난 왕자가 있잖아, 실제로. 그래서 자기의 손자를 왕위에 앉히려고 하면서 터지는 사건이 뭐야? 왕규의 난이에요. 그래서 서경진장, 왕십념 이런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이 왕규를 때려잡는 거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해종 때 왕규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그 왕규야, 그 왕규. 됐죠? 자, 그래서 2번 잘하셨고요. 6번 갑니다. 자, 고려시대 관리등용제도 했는데, 여기는 조금 여러분들 틀린 문제 있네요. 자, 이거 잠깐 볼까요? 이거는 조금 틀렸다. 속과 대가 초시는 서울과 그 다음에 조선시대 관리입니다. 관리등용. 자, 각도에서 시험을 봤다. 어때요? 맞잖아. 자, 시험 중에 경쟁률이 가장 높고 비중이 큰 것은 무슨 세원과 진사과야. 그죠? 네, 그래서 뭐예요? 대가잖아, 대가. 됐죠? 여러분, 대가 진짜 미친다 그랬잖아. 됐죠? 그래서 대가 응시 인원이 식년시 기준으로 조선 평균 68,000이야, 68,000. 진짜 돌아버린다고요, 진짜. 딱 서로 3명 뽑잖아. 그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기억만 맞네요. 네, 틀렸습니다. 자, 3품 이상의 고가는 청구권이 있어서 이에 대해 청구된 사람은 자, 그래서 간단한 테스트를 거쳐서 관직에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천거가 아주 이렇게 활성화된 건 아닌데 이런 게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공신과 2품 이상의 관원의 공신과 2품 이상의 자료는 음서의 혜택 맞죠? 맞잖아.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5품 이상인데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많이 권한이 줄어들지. 됐죠? 그래서 2품 이상이잖아. 그러면 정말 별로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조선의 제도는 이런 말씀 드렸잖아. 조선은 좀 많이 시스템화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상관 이상의 숫자를 보통 40명에서 50명 정도 제한하거든. 근데 당상관이 정삼품 상계 이상이잖아요. 정삼품 상계.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정이품이야. 됐지? 아니 종이품 하계. 여기까지 됐죠? 근데 정삼품 상계 그러니까 통정대부. 그 다음에 무관인 경우에는 절충장군이라고 부르는데 통정대부 절충장군까지가
30명에서 40명 선이야. 그러면 입품은 더 작잖아, 숫자가. 이거 진짜 30명대로 떨어지는 거야. 30명이 채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자손만 특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제한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네. 그리고도 낮은 소리지기에 불과했어. 여기까지 되죠? 자, 그래서 리을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을 고르시면 돼요. 정답 3번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자, 6번이었고요. 7번. 자, 7번은 자, 신라의 대무형. 자, 정답 61% 정도 나왔었는데 옳지 않은 거 됐어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보니까 뭐야? 2번이 틀렸네. 됐죠? 조공도, 영주도. 됐죠? 그 다음에 시베리아와, 자,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쪽. 자, 이쪽과도 모피교육도 했대. 어디게 했어? 통일신라가 하기엔 너무 난이도 높지 않아? 됐죠? 자, 누구야? 발해.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자, 8번. 정답 67% 나왔던 문제야. 가 9강. 자, 봤더니 누구야? 김조선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이했대. 됐죠? 누구예요? 정조잖아, 정조.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조의 한계라고 말하는 게 뭐야? 정조의 탕평의 한계라는 게. 실제로 19세기 세도 정치라는 게 그와 대립했던 노론 벽파들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물론 일부 세력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세도 정치의 메인 그룹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안동김씨, 그 다음에 또 뭐 반남박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그룹들이 다 시파예요, 시파. 정조가 키워낸 그룹이야. 그리고 가장대표 중에 안동김씨 누가 키운 거야? 정조가 다 키운 거야, 정조가. 됐죠? 그 김조순이 누군데? 정조랑 사돈이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자빈을 맞았다는 건 내 아들을 혼인시킨 건데 나의 사돈 아니야, 사돈. 그죠? 그래서 정조가 1800년에 갑자기 죽자 그의 어린 아들 11살의 순조가 왕이 올라. 됐죠? 그리고 나면 김조순이 바로 권력을 장악하지 못해. 근데 이때 누가 있는 거야? 그렇지, 노른 벽보에 무서운 할머니가 하나 있어. 정순왕후 김씨. 그래서 그 할머니 죽을 때까지 김조순이 시체놀이예요. 됐죠? 땅에 딱 붙어서 안 움직이는 거야. 죽은 척. 이해되죠? 네, 그래서 할머니 죽을 때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 할머니 죽고 나면 권력의 전면에 나서. 그리고 그 김조순이 정권을 잡을 때부터를 세도정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순왕후 김씨는 아니야. 정순왕후 김씨는 경주김씨야. 경주김씨. 됐죠? 경주김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세도정치라고 말하지 않아. 이해되죠? 여러분, 외척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절대 다 세도정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 세도정치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19세기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얻은 특정 가문의 정책 권력을 독점하고 비변사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있죠? 그것만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척이 뭐 정권을 장악했다. 그러면 다 세도 아니야? 그래서 저는요, 뭐 나는 세도 떨어뜨린다. 그래서 세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됐죠? 하이! 세만 툭툭 떨어져. 아니야. 됐죠? 네. 자, 그래서 무슨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정조구나. 자, 그래서 갑니다. 그럼 이제 정조죠. 그러니까 1번은 뭐야? 대보단 나왔다, 대보단. 됐지? 자, 누구야? 숙종. 그러니까 대전? 자, 대전의 통 탁지지 이러면. 탁지지는 정조인데, 이거 잘 봐야 돼. 대전? 회통. 틀렸는데? 이거는 대원군 때 조두순을 시켜서 한 거야. 조두순? 자,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그만할게. 이거 여러분이 싫어할 줄 알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멈출 수 없어. 자, 그 다음 3번. 재위기간 52년이야. 역대왕 중에 가장 누구야? 영조지, 영조. 그죠? 네. 영조는 어진을 보면 진짜 딱 장수상이야. 깡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예민하게 생겼어. 그리고 또 깡말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장수야, 장수. 그죠? 몸에 나쁜 거 절대 안 하고 계속 운동하고. 그죠? 안 죽어. 자, 네. 나처럼 사친 사람들이 문제야. 자, 4번. 제야 살림을 주관하던 9년 단위 양형 수령. 맞잖아요. 됐죠? 정답 4번이었어. 9번 갑니다. 자, 가족 봤더니 뭐야? 공주명 없어. 85%야. 대부분 다 맞췄어. 그죠? 그럼 갑시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10번 갈게요. 자, 이거 정도면 90% 넘어. 됐죠? 90%도 넘어. 자, 자료에서 말하고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이게 뭐야? 8만대장경. 8만대장경.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네요. 1번. 됐죠? 네, 넘어갈게요. 자, 11번입니다. 자, 독특한 글씨체. 이름을 주사체라고. 누구야? 주사? 김창희. 자, 문제 갑니다. 자, 호질등의 자, 한문소설. 이름 누구예요? 박지원. 그죠? 자, 소나무 잣나무. 자, 그래서 변하지 않는 새안도를 그렸다. 맞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됐죠? 의리를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안도는 맞아요.
되죠? 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금성. 여러분, 고금성님 최근에 몇 번 나왔어? 고금성님 누구야? 이봉. 됐죠? 네. 이의봉. 됐죠? 네. 제가 발음이 안 좋군요. 이 책은 특이합니다. 사투리 방언을 모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일종의 어휘집이야. 어휘서. 근데 이게 사투리를 모았다는 게 특징이야.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그 외래어들을 좀 모읍니다. 외래어. 그래서 여진어, 거란어, 몽골어 이런 것들을 좀 모아요. 됐죠? 특이한 책이야. 자, 그 다음에 풍속화의 대가. 자, 그래서 찌름도, 서당도. 이 설명 필요해? 됐죠? 조선 최고의 화가. 누구야? 단원 김홍도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12번 갑니다. 자, 그래서 정답률 76% 잘하셨어요. 자, 위에 가본 봤더니 뭐야? 일본국 화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대. 뭐예요? 76년 8월 소조규 부록. 되죠? 자, 그다음에 나번 갑니다. 자, 중국 상인이 자, 어떤 예를 들어서 너 어떻게 해야 된다? 중국 상무위원한테 넘겨야 한다. 여기까지 됐죠? 뭐야? 용서재판권이네? 됐죠? 자, 이거 뭐예요? 82년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이제 1번 볼까요? 자, 수출 상품에 대한 관세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관세 없잖아. 관세는 언제 생겨? 80년대가 돼야 돼. 됐죠? 그러니까 82년 조미소 통상조약, 83년 개정통상장정. 됐죠? 자, 지금 이렇게 소조기 부록처럼 70년대에는 관세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됐죠. 2번. 자, 그래서 1번, 이건 뭐야? 이건 강화도 조약이지. 조율소조규.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네요. 됐죠? 4번은 텐진조약. 되죠? 자, 풀어 넘어옵니다. 13번. 자, 이것도 정답률 거의 한 77% 되네요. 자, 밭들이 뭐야? 뭐예요? 성종 때? 국조오레이. 국조. 여러분, 요즘에 성종에서는 국조오레이가 제일 많이 나왔어. 그렇죠? 그래서, 오레에 대한 얘기죠. 됐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그죠? 길래. 이게 제사입니다. 기란예. 됐죠?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예. 관례와 혼례. 됐죠? 혼례로 대표되죠? 이게 아름다운 예, 가래입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외식 사신을 접대하는 것. 빈례. 그 다음에 군사의식은 군례.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어. 가장 흉한 일이잖아. 그쵸? 흉례. 이렇게 이렇게 오래. 됐죠? 국조 오래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성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갑니다. 이의가 편찬한 뭐야? 기자실기인데? 기자실기 언제야? 선조. 여러분, 이는 고민할 게 없어. 이는 선조시기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이의 모든 조선은 그냥 다 선조야.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나와서 건근. 건근은 언제 대표해? 태종. 근데 봤더니 무슨 책이야? 건근의 동국사략. 여러분, 16세기도 박상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동국사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문물제도를 정비했어요. 그 다음에, 자, 봉기가 아니라 세가로 끝났다. 뭐야? 고려사. 기선제사서죠. 자, 근데 이거 완성 누구지? 실제로 편찬이 이거 세종이 한 거야. 근데 마지막에 세종이 이거 마지막을 못 본다 그랬잖아. 세종 죽고 몇 달 있다가 완성돼요. 몇 달 있다가 진짜. 됐죠? 네, 그래서 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문종 때. 그래서 문종 때 책 3개는 무조건 기억해야 돼. 뭐라고요? 고려사 전료, 그리고 동국, 병감. 통감하면 망하는 거야. 통감은 성종이고. 자, 그래서 4번이 동통감이잖아. 4번 정답.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이것도 뭐 정답은 거의 80% 정도 됩니다. 됐죠? 자, 봤더니 그는. 자, 소련 당국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어. 누구예요? 홍범도입니다. 홍범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몇 년 전에, 몇 년이 아니다. 이제 좀 꽤 됐죠. 그래서 홍범도의 손녀가 고려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까레이스키라 그러잖아. 그 중앙아시아에 사시는, 사는 사람. 그래서 한국에 한번 또 방문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관련된 얘기네요. 자, 영릉강경성. 영릉강경성 그럼 뭐야?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됐죠? 조선혁명의 영웅이야. 양세봉은 영웅이야.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북만줄대에서 중국 호로군과 활약했던 거. 됐죠? 이건 누구야?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됐죠? 네, 한국 대표 쌍성전자야. 기억나죠? 사도하자 없어. 됐죠? 그래서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여기까지 되죠? 자, 그 다음에 태어나서 23년 뭐야? 참의부, 육군주만 참의부. 됐죠? 네, 정답 4번이죠. 자, 15번 갑니다. 자, 이거 정답률 80%가 넘어요. 됐죠? 네. 자, 그래서 뭐야? 정미병이네. 됐죠? 정미칠조약이잖아. 자, 그러니까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됐죠? 자, 16번 갑니다. 자, 다음 일제강점기 일어난 사건, 가나 사인데 이것도 제법 구간이 돼. 별로 안 어려워. 그죠? 자, 해볼게요. 자, 가본 봤더니 뭐야? 경찰범 처벌 규칙. 1912년 경찰범 처벌 규칙.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 저 좀 봐봐요. 1910년대 어떤 자료가 나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온 건 무조건 토지조사령이야. 토지조사령. 그러니까 1910년대 사료가 나오잖아요. 1910년대 사료는 1912년이 제일 유명해요. 그러니까 나 안 쓸래. 그래서 가장 대표가 뭐야? 토지조사령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맞죠? 토지조사국의 설치는 10, 토지조사령은 12.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조선태영령. 조선태영령 몇 년이야? 12. 됐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뭐 있어? 경찰범 처벌 규칙. 경찰범 처벌 규칙이 언제야? 12. 됐죠? 네, 그래서 외우라는 거 아니고 지금 집중해서 딱 보시고 전문 열고 나가면서 강의 끝날 때 까먹어도 좋아. 됐죠? 네. 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나번입니다. 자, 나번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연도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 돼. 왜? 시대 기준이니까. 이건 사건이 아니야. 시대의 기준이야. 됐죠? 뭐예요? 1925년 치안유지법. 됐죠? 그럼 문제가 12에서 25네요. 그죠? 자, 대동단결 선언은 여러분 대동단결 선언 최근에 몇 번 나왔는데 한 번도 내용 자세히 물어본 적 없어. 100% 뭐였어? 시간. 대동단결 선언 근데 내용은 뭐지? 안 물어는 봤지만 그죠? 그래서 내용은 아니었지. 그러지 말고 내용이 뭐지? 복벽주의와 공화주의의 종결. 앞으로 어떻게 간다? 공화주의. 이제는 더 이상 황제체제로 안 간다. 이해되죠? 자, 이게 뭐라고요? 1917년 대동단결 선언. 17이니까 안에 쏙 들어왔네. 그죠? 쏙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나석주. 나석주는 의열단의 마지막 의거라서 기억해두면 좋아. 의열단 언제 생겼다고? 19.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의거 시작되는 게 20.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서 기억해야 될 마지막이 26. 그 26이 누군데? 나석주. 되죠? 오케이. 그래서 26년에 황풍관학교, 요거 끝나고 나면 황풍관학교 가는 거야. 김원봉이. 됐죠? 나머지 자신의 동지들도 가고. 그러니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나? 거기서 중국 국민당 짱제스를 만나는 거야. 왜냐면 황풍관학교 이전 교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의 교장은 아니야. 근데 자기가 원래 그 학교 출신에다가 교장이었기 때문에 짱제스가 황풍관학교에 자주 와요. 근데 거기에 조선인 팀들이 몇 명 와 있는데 그게 김원봉과 의열단 멤버들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인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30년대 중반, 그러니까 특히 중일전쟁 이후에 중국 관내에서 중국 본토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이 사실은 굉장히 나이 어린 김원봉을 중심으로 왜 이루어지냐면 짱제스와의 인간관계 때문이야.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은 오늘이랑 똑같아. 누가 짱이냐면 누가 짱인 줄 알아? 쩐주가 짱이야. 쩐주가. 돈이 있어야 독립운동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 없으면 우리들끼리 계속 막 달밤에 체조만 해? 아니 무슨 총도 사야 되고 무슨 하다못해 옷이라도 좀 맞춰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돈은 어떻게 돈은 되죠? 그래서 돈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김원봉이 나이는 어렸지만 중국 국민당 짱제스가 김원봉을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금을 거기로 자꾸 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김원봉 중심으로 사실은 중국 관내에서는 한동안 우리의 독립운동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됐죠? 물론 나중에는 이 역할을 김구가 많이 해요. 됐죠? 근데 그건 또 조금 있다가야. 됐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일단 얘기가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조선으로 수의감으로 빠지는 건 언제야? 여기 교육령 시간선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몇 차? 3차. 3차는 언제지? 중일전쟁 이후야. 중일전쟁. 됐죠? 그러니까 B 너무 먼데요. 틀렸는데요. 됐죠? 그 다음에 대라우치 총독. 신민회? 이게 뭐야? 백오인 사건. 여러분 백오인 사건 언제야? 1911. 신민회지만 일제강점기야. 됐죠? 무단통치 시기예요. 됐죠? 오케이. 근데 이거는 바로 직전이다. 그러니까 못 들어온다.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1번. 자, 그 다음에 17번. 17번이 문제 조금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야.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는요. 그냥 얘 하나야. 얘. 됐지? 그냥 리을 때문이야. 리을. 예. 그죠? 정인숙식 폐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상정명이 맞아요. 광주학생운동 맞잖아. 그쵸? 다 됐어. 끝. 그럼 이제 뭐만 잡으면 되냐면 리을만 잡으면 돼. 리을.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리을 때문에. 이해됐죠? 자, 리을은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물론 신간회가 이렇게 바뀌긴 합니다. 됐죠? 신간의 주로 활동이 나중에 좀 이런 성격을 약간 일부 띠기도 하는데 뭐 완전히 꼭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신간에는 조금 애매한 면은 있어요. 좀 애매한 면은 있는데 근데 뭐가 확실하게 틀리냐면 이 뒷말이 확실하게 틀리는 거야. 무슨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제후 등을 주장하니 웃기잖아. 아니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신간에 활동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나와 제휴하자고 얘기하는 거야? 말이 이상하잖아. 맞죠? 그래서 지금 앞에 말은 신간에 대한 설명으로 좋은 설명은 아니에요. 됐죠? 네, 그래서 저 설명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뒷설명은 무조건 틀립니다. 됐죠? 그래서 리을은 최종적으로 틀려요. 됐죠? 그래서 지금 리을 같은 표현은 이게 교과서 문장 갖고 왔는데 이거는 뭐 얘기냐면 정우의 선언 얘기예요. 정우의 선언. 됐죠? 그래서 이렇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우리 왜냐하면 정우회라는 게 일본 유학파들을 중심으로 한 이 팀이 사회주의 단체 아니에요. 원래 사회주의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민족주의 세력 뭐 이쪽이랑 좀 연대하자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리을은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자, 18번 갑니다. 자, 18번은 뭐 거의 다 맞았네. 됐죠? 이거 뭐야? 물산장려 운동인데요. 됐죠? 그래서 몇 번 틀렸어? 1번. 맨날 나오는 거. 그치? 국제보상운동은 대구. 물산장려 운동은 평양. 반사적으로 그거부터 보셔야 돼. 자, 그래서 틀린 거 1번이네요. 뒤로 갑니다. 자, 19번. 이것도 거의 다 맞았네. 정답이 거의 90% 가까이 돼. 자, 위에 읽어봤더니 뭐에 대한 얘기야? 원산학사. 원산학사.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 자, 통일관양. 여러분, 통일관양 정서 그럼 뭐야? 이건 동문학이지, 동문학. 그리고 동문학은 언제 없어지냐면 유경공원 만들어지고 나면 없어져요. 관리학교. 왜냐하면 유경공원에서 이런 외국 같은 거 가르치고 하거든. 그래서 미국인 티처 헐버트 길모아 불러서 이렇게 막 하고 그러잖아. 그럼 굳이 필요 없는 거지. 자, 젊은 문무 관리 중에 20세 이하의 양반자제, 총명한 자제를 뽑아 교육했다. 여러분 이거 뭐야? 이게 유경공원이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요 멤버를 뭐라 그래? 끝에다 써봐. 이거를 좌원이라 그래요. 반이 두 반이잖아. 좌원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우원. 우원은 뭐야? 우원은 학생들이야. 아직은 관직이 없는. 됐죠? 네. 그래서 젊은 현직 관리들이 좌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직 과거에 급제를 못했지만 앞으로 공부하고 있는 젊은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이 우원. 그래서 좌원, 우원. 두 클래스를 운영했던 거죠. 자, 그래서 분단 이후에, 자, 남북정상회담에서, 자, 죄송합니다. 자, 뭘 읽은 거죠? 자, 밑에 길모 헐버트. 이건 뭐야? 유경공원이잖아요.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2번이네요. 됐죠? 원산학사도 두 클래스인데 원산학사는 어떻게 다르냐면 문예반이 있고 무예반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됐죠? 근데 실제로는 무예반이 인원이 훨씬 많아요. 문예반이 아니라. 됐죠? 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자, 통일에 대한 문제예요. 자, 통일. 이것도 뭐 정답률 79% 좀 넘네. 거의 80% 가까이 되는데. 예? 자, 5.16 군사정변 이후에 중립화 통일론, 남북역산론의 논의가 아니지. 이 이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군부가 통일 얘기하면 답발갱이로 몰아가요. 됐죠? 통일운동은 아주 박살을 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선지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5.16이 아니라 4.19 혁명 이후. 여기까지 됐죠? 네. 한국 사회는 항상 이렇게 통일운동의 활성화가 민주화와 같은 궤적을 그려요. 됐죠? 그래서 이만큼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통일운동이 좀 많이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다음 2번입니다. 7.3부 공동성명이에요. 자, 그래서 남북관계, 자, 잠정적, 아닌데. 여러분, 남북관계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다. 이렇게 규정하고 시작하는 건 뭐야? 91년 남북기본합의서야. 됐죠? 틀렸는데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정답이네요. 되죠? 유엔 동시가입. 맞잖아. 9.29 회담의 결과. 그렇죠? 그래서 9월에 유엔 동시가입하고 12월에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기본합의서에 합의하고 바로 이루어지는 게 뭐야?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선언. 됐죠? 그래서 자, 남북 9.29 회담 1, 2, 3. 됐죠?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러니까 되죠?
자, 그 다음 4번. 틀렸잖아. 남북정상회담은 여러분 남북화해? 이거 남북협의랍 이상하냐. 되죠? 여러분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는 뭐야? 6.15 남북공동선언이잖아요. 틀렸잖아요. 자, 정답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 2회 다 풀었습니다. 자, 다 풀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3, 4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할게요. 시작하면 그냥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그냥 빨리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됐죠? 다음 시간에는 뭐 이런 또 설명 필요 없으니까 더 좀 빨리 끝나겠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